이제 통일을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우리도 기억해요. 한 번 더 우리 노래. Der muss vermittelt werden, warum ein vereintes Korea einfach für die Menschen hier und für die Region insgesamt besser ist. One Dream, One Korea. 하나의 꿈이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 것이다. I want to say that for young people, maybe unification is the only choice. It's the only way. 이 땅에 살아갈 이들을 위하여 우리 앞에 열려 있는 단 하나의 길. 우리는 슬픈 성장을 한 거예요. 비극적인 성장.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분단 때문이죠. 통일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통일 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이제 대한민국 5명의 청년이 통일 여정에 나서려고 합니다. 방해하고 물어봐도 돼. 와, 기차 되게 예쁘다. 배송만한 곳은 전 세계 어디도 없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나 생각에 더 힘들면 부모가 묻힌다서 묻혀야죠. One Dream, One Korea. 통일의 꿈을 열어가는 가슴 벅찬 100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통일은 어떤 주제일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통일이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 지금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저 통일 그 중학교 때 통일 그 관련된 포스터 쓰기? 한 조사 통계에 의하면 전 세대에 걸쳐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년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저희 세대 통일이 되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많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지금도 힘든데. 좀 반대하는 쪽인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일단 문화적 차이도 있고 서로 이렇게 가치관 같은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통일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서로의 그런 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서적인 측면이나 뭐 한민족이라는 게 사실 경험을 해보지 않은 세대고, 그리고 저도 사실 잘 못 느끼겠거든요. 통일이 나의 소원, 그건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소원은 취업. 네, 지금 저의 소원은 취업이요.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일명 M4 세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통일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입니다, 이게. 냉전시대의 6.25를 경험한 우리들의 감정만 너무 앞세워서 교육을 시켰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과 가슴을 울려줄 수 있는 게 노래다. 좌우로 나눠져서 끝없이 이 평행선을 달리는 우리 이 한국 사회의 이 진영 논리, 이 싸움의 공간에서 사실 젊은이들은 자기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시민사회부터 뭔가 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 보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뜻깊은 노래를 부른다는 소식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네, 원드리언 원코리아라는 이제 곡을 저희가 녹음하러 왔습니다. 좋은 캠페인 인턴인데 굉장히 좀 참여하고 싶었는데 기분이 좋네요. 저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통일 관련돼서 하는 거라 조금 더 마음가짐이 경건해지겠죠.
조금 떨립니다. 화이팅! 저랑 비슷한 또래 세대들이 그 통일에 대해 잘 안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에게 부름으로써, 문화로서, 노래로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여야 청년들이 귀를 기울이고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될까? 새 시대의 통일의 노래라는 막중한 임무는 김영석 작곡가가 맡았습니다. 저희 그 외갓집이 사실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북분이세요. 근데 어릴 때 이산가족 찾기 방향을 보면서 어머님, 외할머님, 외할아버지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 큰 충격이었죠.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는 잘 안 우시잖아요, 애 앞에서. 아, 이게 정말 엄청난 비극이구나, 이게 슬픔이구나. 어떤 슬픔의 이미지가 훨씬 크죠, 저에게는. 한스럽고 슬프고 뭔가 우울한 그런 이미지였다면 이 다음 세대에게는 그 통일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어떤 것이 어울릴까? 네.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그 사실 하나만. 우리 충분히 그리워했죠. 지금 만나요. 나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에게 꿈을. 새 시대의 통일의 노래 캠페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8명의 국내 정상급 K-POP 스타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애절하고 좋은데요. 개그맨, 아나운서, 뮤지컬 배우도 모두 모여 한 목소리로 통일의 꿈을 담았습니다. 또 통일을 자꾸 노래하고 그래야지 통일이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일을 통해서 이네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의 의미는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진보와 보수가 함께했다는 데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별 인기 없는 새누리당의 대표입니다. 한 가족이 헤어져서 살아서는 안 되듯이 우리는 한 민족은 크게 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 때가 되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우리가 같이 살던 같은 민족이거든요. 70년 동안 변해봐야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그 북한에서 피난온 이산가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 분단을 이렇게 극복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단의 철조망부터 걸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간 교류가 활성화돼서 남과 북이 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통일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또 기억해요. 우린 다르지 않고 우린 하나의 한민족이다 라는 그 아주 짤막한,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 아주 짤막한 어찌 보면 주제를 가지고 시작된 이 기회에 바람이 더 많이 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일에 새시대 통일의 노래는 해외 교포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은 미국 남북 통일의 상징이기도 한 링컨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떨리네요. 긴장되고요? 네, 왜냐면 처음 어쨌든 세상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광복 70주년 기념을 위해 One Dream, One Korea 노래를 양파와 나윤건 씨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 오늘 공개되는 겁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그 사실 하나만.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 되는 그날 가슴 벅차 오를 꿈을 위해 I want you 자 손을 잡아요. 너무 가슴이 그냥 목만 벅차고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집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아, 초연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에요. 너무 영광스럽고 뜻깊고 행복하고 막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 직업을 작곡가로 선택하기 참 잘한 것 같아요. This was great. Very powerful. A lot of performances, a lot of very diverse performances, and I was surprised. There's a lot of support for reunification here at the memorial. 느낀 것은 사실 반성이에요. 해외 동포들이 갖는 그 열망은 사실 국내에 있는 국민들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국내에 있는 그 국민들도 이렇게 좀 통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움직여야 하겠구나. 원 드림, 원 코리아. 이제 우리가 꿈을 꿔야 할 차례입니다. 남산 아래 오래된 동네. 광복 후 실향민과 피난민이 정착해 마을을 이룬 해방촌. 높은 빌딩들 아래로 키 작은 옥탑방들이 옹기종기 모인 이곳에 원드림, 원코리아. 통일 대박 통일. 안녕하세요. 지금 취업준비생 입장으로서도 되게 불안정하다고 느끼는데 덜컥 통일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지 딱히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진 못해서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평소에 뉴스 보세요? 아니요, 안 봐요. 창피하네.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내 소원도 통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제대한 지 2달 정도 됐을란가. 주저이죠, 주저.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통일을 누가 이렇게 막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이 치열한 삶 속에 원하지 않습니다. X.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게 통일이라고 생각해. 나중에 한 100년 뒤에 통일해도 부정적인 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매는 일찍 맞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서. 통일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인 5 청년들이 이끌어갈 통일 토크. 그런데 청년들이 모이니 신세 한탄이 늘어집니다.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아빠 시절에 태어났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왜?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일자리가 널려 있지 않았대. 그때는 일자리가 발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취업 준비생인 시윤의 하루 일과는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할애됩니다. 지금까지 쓴 자기소개서만 20여 통. 제가 지금 딱히 벌이가 없어요. 생활비도 저 타서 쓰거든요. 저 진짜 불효자식 같아요. 빨리 돈 벌어서 뭔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그 문이 너무 좁으니까 한숨만 나오는? 그래서 요새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냥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고. 좋아하는 음악 하는 것만 하고 싶은데 그
그거 말고도 아르바이트도 해야지 내가 그만큼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0세에서 54세까지의 실업률에 비해 청년층 실업률은 3.51배로 가장 높습니다. 대졸자 취업률도 3년 연속 계속 떨어져 2014년에는 55.3%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어메이징한 성장을 했어요. 뭐 자랑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살률 1위, 특히 노인자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그 다음에 사회 갈등 지수 사실상 1위, 빈부격차 사실상 1위, 다행히 최저도 있습니다. 출산율 최저. 우리는 슬픈 성장을 한 거예요. 비극적인 성장을.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분단 때문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대치 속에서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조화보다는 효율성이 강조되었지요. 신화적인 압축 성장 뒤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하게 여기까지 그나마 성공을 이끌었던 한국형 압축적 성장 모델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통일은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좁아서 이게 내가 취업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래서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게 통일이라고 생각해. 형이 취직하는데 어떤 쪽으로 도움이 된다고 형은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그 일자리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제조업이고 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거래도 더 활성화되고 더 이제 경쟁자들 많아지고 하면 취업 걱정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야. 저임금 노동자들 북한 애들이 들어오면 현재 한국에서 좀 낮은 임금을 받는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대체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네보다 자본력이 막강하니까 우리가 너네를 먹여 살리는 입장이다. 우리가 갑이고 너네가 을이다. 좀 가까워지기는 힘들 것 같아. 적개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대. 항상 걔들이 저런 식으로 도발을 해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 나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찬성하는 거 아니야. 너 빨갱이지. 막 이런 게 학생들 사이에서 너무 많아. 근데 어떤 얘기를 해도 나한테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색깔이 씌워지고 나한테 이상한 그런 논쟁을 애초부터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통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약간 반대쪽 입장이 되게 강하거든. 왜냐하면 제가 되게 이기적인 건데 굳이 왜 우리들이 도맡아서 뭐 북한의 힘든 주민들 막 그런 사람들이 도움받아야 되는 건 필요한데 굳이 지금 그게 그렇게 나한테 많이 크게 와닿지는 않으니까. 저는 사실 다른 친구들이 좀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사실 실제로 마주쳐 본 적은 없거든요. 제 주변에 거의 비슷한 애들이라. 그래서 되게 새롭다는 느낌? 진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데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뭐 독일만 봐도 통일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런 뭐 경제적이나 세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청년들의 통일 걱정이 통일 비용에 이릅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은 약 1조 3천 유로, 하나로 1,700조 원에 달했습니다.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력 차이는 2배, 동독의 인구는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남북한 경제력 차이는 4.5배,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2분의 1에 이릅니다. 독일 같은 통일이라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런 문제는 독일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거든. 그치, 통일 돈 관련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 더 보완하고 그렇게 하면 혼란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자리를 가진다고 해도 빚 갚기 바쁘고 세금 내기 바쁘고 그 일이 벌어진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안 그래요? 토론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주제는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 보입니다. 어둠 속에도 길이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와 이게 아니다라고 고치기에는 그 시간 동안 되게 완전 혼돈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나 스스로가 대처하거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고. 이제 청년들에게 통일의 꿈을 열어줄 드림 메이커를 찾아 나섭니다. 그 끝에서 과연 청년들은 꿈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젊은 세대들에게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인기가요의 생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원드림 원 코리아 국내 음원 첫 공개 날이어서요. 노래하러 왔습니다. 요즘 국내 상황이 조금 뭐랄까 뒤숭숭하잖아요. 근데 이런 노래를 이런 타이밍에 부를 수 있게 돼서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모르겠어요. 좀 마음이 그 무렵 남북 관계는 목함 지뢰 사건으로 일촉즉발의 국면까지 몰렸다가 극적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원하는데 아직은 약간 조금 불편하지 않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 진짜 뒤숭숭하잖아요. 국군이 희생하는 사건들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해도 별로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싫어서요. 북한 사람들 싫어해요. 위기감을 느낄수록 마음은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들에게 새로 만나는 통일의 노래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가수들도 살짝 긴장한 듯 보입니다. 이 노래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알기 때문이겠죠. 무대 준비도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입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무대 소개해볼까요? 네, 먼저 통일을 기원하는 원K 콘서트의 테마곡이죠. 나윤건 양파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최초로 공개됩니다. 뮤직 스타트!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그 사실 하나만. 우린 충분히 그리워하죠. 지금 만나요 나아가고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막 그렇게 통일에 대한 강박감 같은 게 없을 것 같고, 국민이라는 말이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노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되고. 노래의 힘이란 게 굉장하기 때문에 세대들에게 노래가 퍼지면 흥얼거리는 그런 거에서부터 힘이 생겨서 좀 통일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흔적한 바람이 불어 저 멀리 그대를 스쳐온 그 바람. One Dream, One Korea 노래 정말 좋았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So touching. 정말 좋고 또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도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비욘네프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그날 가슴 벅차오를 꿈을 위해 한 번 더 우리 또 기억해요. 한 번 더 우리 노래 불러봐요. One Dream, One Korea. One Dream, One Korea. One Dream, One Korea. 파이팅!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파이팅!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저 한지민도 원드림 원코리아 화이팅! 이거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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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의 청년이 다시 모였습니다.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전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만나볼 기회가 전혀 없어서. 며칠 전 처음 청년들이 모였던 날, 저는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좀 문화적인 좀 이런 차별,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문제가 저도 제일 그리고 잘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약간 두려운 거?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은 남북 간의 문화 차이였습니다. 초대받은 장소를 한번 가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통일 여정에 나선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첫 번째 드림메이커 탈북 청년들입니다. 나 북한 사람이야? 이래도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네가 북한 사람이야? 나 간첩이야. 막 이러거든요. 청진 얼짱 김설아, 북한 음식 하면 또 뭔가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퓨전해서 만들자. 푸드트럭 사장님 박유성, 질문 있으면 무조건 던져라. 언론 기자가 꾸민 박성애,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무섭게 생겼을 것 같은데.
하지만 모든 것은 선입견. 외모로는 남북 청년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편견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 청년들이 몹시 당황한 듯합니다. 다들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어 왔다고요? 네. 아, 잘 안 돼요. 잘 오셨어요. 다들 좋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좀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너무 북한 친구들 같지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거짓말이지, 연기자지. 예쁘다. 20대 저희 또래들 그런 거 같아요. 친구 느낌? 웃기고 있네. 그렇게 첫 만남의 어색함이 좀 가십니다. 일단 뭐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아니 지금 배고파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와, 직접 준비하셨나요?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 뭔가 좀 재밌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어떨까? 유성이 준비한 음식은 콩타코. 밀가루로 만든 또띠아 대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 입맛에 맞는 두부를 튀긴 뒤 타코 재료를 올리고 소스를 얹어서 먹는 퓨전 음식입니다. 혹시 북한의 두부밥이라는 길거리 음식 아세요? 아니요. 길거리 음식. 유성의 콩타코는 북한의 두부밥을 살짝 변형한 것입니다. 피만 같이 두부밥 쓰고 안에는 이제 타코 재료를 넣어서 또 한국인의 입맛에도 좀 맞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퓨전으로 지금 만들고 푸드트럭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은 유성의 콩타코가 첫 선을 보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남한 친구들 입맛을 고려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특별 메뉴인데 어떻게 푸드트럭 계속해도 될까요? 두부에 싸 먹으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아, 노렸어요. 그걸 노린 거. 네. 현창의 엄지척에 자신감이 붙은 유성. 고생하는 촬영팀에게도 콩타코를 선사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수영해서 오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강을 건너서 왔죠. 6살짜리 동생 물높이가 있으니까 목마하고 물살에 휩쓸리지 않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까치발 들고 종종걸음해서 왔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거의 수영을 하면서 왔는데 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넜는데 발을 헛디뎠어. 그래서 미끄러져서 한 100m를 쓸려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단정을 지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3만 명, 4만 명이라는 분들이 지금 탈북에서 오셨잖아요. 매 분마다 사연이 다 다르고 매 사람마다 건넌 경로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가 그리워서 온 경우거든요. 한국 노래 같은 것도 듣고 그런 거를 접하는 게 숨어서 본다는. 아, 숨어서 그 얘기가 궁금한 거지. 네. 듣고 싶네요. 그래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북한 문화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은 애니메이터 최성국 씨. 노는 게 제일 좋아.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 최성국 씨는 뽀로로 1기 작품 52편 중 22편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변화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중국 배련에서 들여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드디스크에 외국 영화가 왜 그렇게 많아? 설치돼 있는.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그거 되살리기 하면 그 안에 중국 영화 있고 홍콩 영화 있고 뭐 이러는데 한국 영화가 제일 많아요. 제일. 본체에 복사기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보위원들이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게 복사기인지 CD 드라이브인지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다음부터 한국 영화를 복사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근데 컴퓨터 판매하는 것보다 한국 영화 파는 게 돈이 더 잘 나요. 그럼요. 사왔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사왔어요. 어떻게 많이 사왔던 것 같아요. 음악, 영화,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생활상이 북한 주민에게 전해졌습니다. 제일 잘 팔린 게 뭐냐면요. 우리 뮤지컬 노래하는 게 있어. 이정현. 이정현. 그다음 좀 있다가 한국춤 강습소가 생겨나는 거예요. 가죽 치마, 찢어진 청바지,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보고 자란 세대고 그런 것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자유가 있는 국가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탈북을 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교류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겠죠.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통일은 총을 쏘고 포를 쏘고 이런 것보다 문화로 접근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문화는 절대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천국의 계단, 뭐 겨울 연가, 뭐 최지우 나오는 거, 권상우 나오는 거 다 봤고요. 올인, 네, 그것도 맞아. 완전 재밌었고. 올인 진짜 재밌었죠. 그 엽기적인 그녀를 저는 북한에서 봤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한국을 가면 저런 여자 연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허황된 꿈을 한. 되게 웃긴 게 그 대사 있죠. 우리 왜 보면 아프냐? 나도 아파. 얼마면 돼? 막 이랬잖아.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초등학교 때 봤던 드라마를 같이 봤다는 게 진짜 너무 쇼크야. 근데 우리 친구들 그거 다 따라했어요. 다 연애할 때 그걸 따라해요. 너 지금 한국말 했냐? 그래서 넌 그거 한국말인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얘도 보고 다 보는구나. 알면서 모르는 척. 알면서 모르는 척 서로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그런 정보나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우리도 이런 거 물어보기 되게 어려워.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보면 괜히 막 미안하기도 하고. 물어볼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굉장히 공손하게 미안하심스럽게. 그래서 나는 안 그래. 당연하지 물어봐도 돼. 오히려 괜찮은 거. 나는 정말 괜찮은데 물어봐도. 그리고 나는 그런 것도 궁금해. 왜냐면 사사로운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애를 해본 적 있어? 한국 사람이랑? 이제 남한 사람이랑? 그럼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있어? 먼저 알려? 내가 그거를 알리고 연애를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너무 고민인 것 같아. 이게 만약에 그래, 나 그게 궁금해. 이게 사람이 좋아해서 만나는 거긴 한데 정말 조건이라는 게 다 들어가긴 하잖아요. 이게 내가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날 싫어할까? 요런 고민들은 많았어 옛날에. 걱정이 됐어. 저희는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기껏 아는 거라고 해봤자 뉴스? 네.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대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어요. 한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정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북 지원 활동 참여도 줄었고 문화적인 접근을 해본 경우도 23.2%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북한이 우리보다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에 생각해.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고, 그리고 너네는 이런 기술이 있구나, 너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인정해가면서 섞이고 그러면은 큰 마찰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예민한 부분을 계속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편견이 생기는. 그래서 그 편견을 바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중간 현창의 표정이 묘해지곤 합니다. 지금 약간 뭔가 좀 혼란스러워요. 이게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확실하게 단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아직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되게 예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약간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마음이 좀 약간 미지근하고. 통일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일단 왕래가 가능해서 제 가족을 빨리 보고 싶어요. 아직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이 다 거기 있으니까. 나는 통일을 바라는 건 나는 한 가지야. 다른 건 없어. 부모님 산소 가기 위해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 묘소에 가서 술 한 잔 부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 고향에 추석에 한 번씩 내려가잖아. 되게 짜증을 내면서 내려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내려갈 때 5시간을 어떻게 갈까. 나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배부른 소리 한다. 배부른 소리 한다. 나는 고향 한 번 가는 게 인생의 소원인데 내가 언제가 죽기 전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엄마 아빠 저 한국 와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추석에 제사 지내면서 되게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하늘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반갑다. 친하자. 친하자. 처음보다 분위기가 되게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섞였어. 센스.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탈북자들 만난다고 해서 약간 처음에는 아 내가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 나가야 되고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진짜 똑같은 우리 또래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걔도 우리랑 네 약간 지금 뭔가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북한, 남한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지만 미리 통일을 그래도 경험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작은 통일인 거지, 이렇게 이런 자리도.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남북한에 대해서 알아가고 문화를 공유하는.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그 사실 하나만. 그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약간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진짜 뭔가 하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소리는 말한 적 있나요? 우리의 소원 그 소원은 통일. 통일은 뭔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여기 와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통일이 될 것 같은 기분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드는 것 같고. 좀 멀게 생각해졌던 통일이란 게 노래하니까 좀 더 내 얘기 같고 내일 같고 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우리 꿈을 위해 I want you 자 손을 잡아요.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요? 오늘 강릉? 오늘 이상가족 할아버지 만나뵈러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가족 할아버지가 저도 초대해 주셔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되게 설레기도 하고 기대하고 가고 있습니다. 원더리어 코리아 화이팅! 우리에게 이산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소에 이산가족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 잠깐? 같은 마음이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고향을 떠나왔고 그분도 이제 고향을 강제로 떠나서 지금 고향 한번 못 가보시고 가시는 분이라 되게 동질감 느끼고 부모님 뵈러 가는 느낌도 들어서 긴장돼요. 고기 구두방? 고기 구두방 그래. 오랜만에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처럼 청년들은 살짝 들떴습니다. 웃고 떠들며 3시간을 달려 바다가 보이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까지 나와 청년들을 맞이해 주시는 김동빈 할아버지. 오늘의 드림메이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누가 수고 많습니다. 어디 고향이 어디신데? 저 청진이에요. 청진 한경도 청진. 청진. 나는 고향이 평양이거든. 평양. 몇 년 됐어? 10년 됐어요. 그럼 가족은 아무도 없고? 네. 혼자서 이렇게 노보게 됐다고? 참 고생하네 그만. 아유. 할아버지는 북한식 만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순도순 둘러앉아 만두를 빚는 모습이 정말 명절 같습니다. 두부를 지킨 거하고 숙주나물. 이북에서 내게 숙주나물 주고 올리려 하고 두부하고 숙주나물. 좀 잘 사는 집은 이제 돼지고기 사다가 이걸 갈아가지고 또 여기다 섞어요. 네. 그 돼지고기 갈아가지고 넣나? 네, 갈아서 넣죠. 넣었구나. 그럼 잘 살았구만. 크게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너무 안 예쁜 건 뭐야? 뭉개 너무 나잖아. 아주 잘 빚네. 잘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열심히는 만들어서 서로를 닮은 만두들이 완성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1950년도 12월 할아버지가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5년 전의 일입니다. 대동강변에서 혼자서 한심스러워서 이러고 있는데 뭐 샹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거기서 폭탄을 떨어지는 거야. 폭탄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벚꽃을 샹하는 소리가 공연했을 때 보니까 뭐 바짝바짝 하는 게 여기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와보니 내 동생 누이 동생 둘하고 할머니만 계시고 다 떠났다 이게야.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다 보면 만나겠지 하고서 쫓아가지 않았어. 가다 보면 만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 이별이었습니다. 우리 나이는 다 분해. 전쟁 겪고 유교 겪고 그러니 딱 원래마자 서울 저 일회임대에서 잡혀가지고 군대도 갔다고. 군대 생활하면서 눈물 많이 흘렀지. 고향 생각나서. 군에 계시면서 계속 가족 생각을 계속 고향 생각나고 그 바닷가에 제1부대에 버텨서면서 눈물 많이 흘렀어요.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올 때는 더 눈물이 나오겠어요. 고향 생각나. 가족은 다 저 이북에 다 남기고 혼자. 부모님이나 이제 형제분들 되게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뭐 보고 싶지만 뭐 이건 암만 보고 싶으면 뭐래. 이루어지지 못할 일인데. 고향에 이렇게 오랫동안 못 가실 줄은 모르셨죠. 이제 뭐 죽는 날까지 고향 가긴 다 틀렸지. 가족이 그리워 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50년이 흐른 뒤에야 이산가족 상봉이 정리화되었고 할아버지도 서둘러 신청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14년 할아버지는 19차 이산가족 상봉단에 선정되어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가지고 그것이 큰 오해될까봐 그거부터 얘기했어요. 나만 살겠다고 내가 떠난 게 아니고 나만 살라고 내가 월남한 건 아니다. 그거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게 거대하다가 만나서니 이 얼굴을 기억도 할 수가 없고 아주 당황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3일 동안 이렇게 만나요. 3일 동안 이렇게 만났다가 해주고 만났다가 식당에서 만났다가 해주고 누님 하나가 한 3일 이틀째 되니까 그때야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너희는 3일 동안 이제 자고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같이 잘 수는 없죠. 그래서 같이 못 자니까 같이 자면 좀 이 얘기하면 할 텐데 안 되니까. 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겠다고. 마지막에 떠나올 때에 우리 세 남매 동생하고 누이가 버스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들다 보는데 그때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그때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60여 년의 기다림 끝에 짧은 만남. 상봉 마지막 날 할아버지는 버스 안에서 그리고 북한의 가족들은 밖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살아생전 통일이 된다면 모를까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얼굴들. 그렇게 누이와 헤어질 때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가슴에 묻어두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고향 음식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변변치 않아도 좀 많이 잡숴주시오.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걸 여기다 이거 운반. 이게 뭐냐면 북한의 잔치집들에서 손님이 많이 오잖아. 근데 일일이 상을 크게 차릴 수도 없고 음식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 그 잔치 음식을 일일이 하나하나 넣어서 그냥 뚝딱 때려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그릇에 먹을 수 있게. 한 그릇에 모든 걸 다 담아서 그냥 먹는. 맛있어요. 청년들은 뭔가 다르면서도 한편 익숙한 온밥 맛에 푹 빠진 듯합니다. 제 생각 나요, 언니? 아니요. 아 진짜? 진짜 맛있다.
항상 생각나겠지. 더군다나 올라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더욱 그렇고, 오늘 뭐 올라간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다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그래.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려야지 이제. 좋은 신랑 만나야 돼. 네. 나중에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래. 그날 밤 청년들의 마음에도 어떤 그리움이 가득 찼습니다. 원거리에 이렇게 와가지고 푸대접을 하고 그래서 너무 잘 먹었어요. 저희 그래서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60년이라는 세월은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을 60년 동안 분단돼 있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는 솔직히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막 현실이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비참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서 되게 현실에 대해서 되게 비참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넘어게 됐다고? 참 고생을 안 했구만. 아휴. 동안 매일매일 부모님이 꿈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빠 엄마 제발 나 너무 힘드니까 꿈에 나오지 말아줘. 보기 싫어. 내가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 있고 항상 옆에 있어요. 떠나지 않아서 할아버지께 보면서 만약에 통일이 안 된다면 60년 후에 내 모습도 이거와는 마냥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 생전에 통일되면 부모가 묻힌다 해서 묻혀야죠. 통일이 된다면 부모님 곁에 묻히고 싶어요. 파주시 문산읍 문산역. 안녕하세요. 청년들이 오늘은 문산역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도라산? 일반 기차역 같은 그냥 그런 곳이에요?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이 통과하는 철도역으로 현재는 남한에서 갈 수 있는 최북단역입니다. 성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TV에서 몇 번, 네. 뉴스에서 관계 험악해지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 북쪽에 갇혀서 억류돼 있다 이런 거. 아니야, 청년들을 도라산역으로 안내해줄 DMZ역 평화열차가 들어옵니다. 와, 기차 되게 예쁘다. 와. 문산에서 도라산역까지는 불과 4정거장. 그런데 한 5분쯤 달렸을까? 청년들은 임진강역에 내려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도라산역이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우리 나라고 우리 땅인데 우리가 우리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땅이구나. 그러고 보니 DMZ 평화열차의 풍경도 조금은 다르네요. 관광을 온 듯한 외국인들도 눈에 띕니다. 지금 열차가 지나가고 있는 이 임진강 철교는 전쟁 시 폭격으로 모두 파괴된 이후 전쟁 포로의 송환을 위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철교만 복구했다고 합니다. 65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전쟁의 흔적들. 여기 앉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거 뭐야? 다리. 아 진짜 우리나라 그 전쟁 당시의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남아 있는 곳을 보니까 약간 좀 찡했어요. 열차는 여기서 멈춥니다. 이 길을 따라 계속 달려가면 개성, 평양, 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
I came here to the DMZ because I was interested in the this kind of strange situation of one Korea but two Koreas. You know, one people, one language, but a really divided country.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청년들은 전쟁과 분단의 흔적 하나하나에 눈길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드림메이커 김진양 교수. 2008년부터 4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기업 지원부장으로 일하며 대북 협상을 담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 뒷산 보세요. 저쪽에 산. 저게 도라산입니다. 도라산. 네. 저기 넘어가면 바로 개성공단이. 저기에서 직선거리로 3에서 5km. 저기서 바로 밑에 보입니다. 북한, 가깝고도 참 먼 땅입니다. 지금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성공단이. 네. 우리 국민들의 50%가 개성공단은 문 닫은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닫았던 적이 있죠. 6개월간. 지난 2003년 착공된 개성공단. 당시 합의한 것은 2천만 평, 최소한 3천 개 이상의 남측 기업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24개의 기업만 가동. 북측 근로자와 남측 주재원들이 같은 사무실 공장에서 함께 심호흡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하면 저희가 뉴스 같은 걸 접할 때 북한이랑 당국 관계가 좀 악화됐을 때 개성공단에 한국인 근로자가 억류되거나 이런 뉴스를 몇 번 접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개성공단에서 있는 남측 사람들이 생명적으로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 같은 것도 느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상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되었던 2013년 단 한 개의 기업도 개성공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에 계시는 여러 사장님들이 개성공단의 대체 공단을 찾아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분들 다 돌아와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개성공단만한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전체 의류의 30%가 개성산이고요. 어떤 옷들이냐? 대부분 고가의 옷들입니다. 이런 개성공단을 5개, 10개, 20개 만들면 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들어와서 자원을 뭐 사간다든지 그러면 점점 예. 우리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걱정들 많이들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북측이 다 회수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또 러시아가 또 많이 또 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에는 매장량이 세계 10위권 내에 있는 광물이 8개 종이나 있으며 세계 최대의 희토류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합니다. 우리 오늘 문산서까지 철도 타고 갔죠? 네. 그 철도를 타면 어디까지 갑니까? 개성. 시베리아 넘어 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가네. 그 철도를 타면은 북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70%, GDP의 60%가 밀집되어 있는 유라시아 대륙. 이곳에는 90개의 도시를 통과하는 장장 9,300km에 이르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중국 대륙 횡단 열차, 몽골 횡단 열차, 만주 횡단 열차가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이 모든 대륙 횡단 열차는 북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철도는 단절되어 있어 남한은 사실 섬과도 같습니다. 만일에 북한이라고는 미싱링크 단절 구간이 만약에 유라시아 대륙과 통합이 된다 그러면 물류체계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철도가 놓이면 에너지는 따라옵니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지하자원도 러시아의 값싼 가스도 쉽게 들어올 수 있지요. 남북철도가 이어진다면 말입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이런 거대한 태평양의 새로운 문명권과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 간의 그 문물의 가교를 보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한반도거든요. 그 3,700km 전체 철도를 개보수하고 현대화하는데 러시아가 향후 10년간 250억 달러를 북한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의 지하 자원들을 가져갑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은 북측하고 합의를 했었죠. 어떤 합의냐?
대한민국이 국제적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북측의 도로, 철도, 항만, SOC들을 우리가 주도해서 다 개발하기로 했었어요. 남과 북이 서로 그냥 대립하고 적대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기회들이 우리 주변 나라들이 다 가져가고 있네요. 이게 가슴 아픈 거죠. 정말 슬픈 현실이죠. 경제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북한 경제는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이 부분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Some people have made the mistake of thinking, well, we won't unify, we'll just have South Korea, right? And we'll live better. But you just look at the trends in South Korea in terms of culture,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economy, etc. And it's clear that if you follow this path, the future is not so bright. So I want to say that for young people, maybe unification is the only choice. It's the only way. 이 분단 구조, 분단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어 가자라는 게 여러분들의 요구여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분단 체제는 지속됩니다. 그냥 요구하라 이 단어 자체가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제대로 뭘 원하는지 나한테도 요구를 제대로 안 해봤던 것 같고 해서 그냥 귀찮아서 반대였던 게 컸잖아요. 저는 모르고 귀찮고 내가 왜 이런 거였으니까. 근데 점점 알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생각해볼 만하지 않나? 뭐가 좋아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청년들께서는요. 근데 통일이 됐고 그것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부담과 그 다음에 좀 불안정한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길게 가고 얼마나 짧게 오느냐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하고도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통일은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 돕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 통일 과정은 남쪽에도 활력, 발전의 계기가 되고 출구가 될 뿐 아니라 지금 막혀있는,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는 한국 경제나 한국 사회 발전에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꿈꿔서는 안 된다. 우리는 통일 이후를 꿈꿔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을 꿈꾸면은 통일이 되면 거기서 끝날 수가 있는데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그런 꿈을 가져야지 통일 이후까지 우리가 뭔가를 쭉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100일. 수많은 진심이 모였고 사람들 마음에 꿈을 심어준 시간.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열 시간입니다. 문화의 힘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어떤 하나, 가사 하나, 그런 한 문장으로 전 국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오늘 드디어 콘서트 날인데요. 모두의 꿈이 하나 되어 꼭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인 원코리아 화이팅! 오늘 여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원 드림, 원 코리아. 새로운 통일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된 꿈이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 것입니다.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잊지 말아요. 그 사실 하나만. 우리 충분히 그리워했죠. 지금 만나요. 나가고 있어요. 한 번 더 지금은 우리가 정말 각별하게 더 통일을 염원하고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노래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 많이 불리워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차 오를 꿈을 위해 I want you 자 손을 잡아요. 나에게 통일이란 썸남?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더 알고 싶은. 통일이란 단어를 들으면 괜히 뭉클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귀 기울여지고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통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통일 관련된 모든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거죠. 이것만은 들리지 않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남들이랑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일도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피하는 거고 그 모습이 되게 부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저 잘못된 걸 고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공유할 수 있게끔 뭔가 잡을 수 있는 부표 같은 거를 하나라도씩이라도 다 어디서든 던져주면 제가 믿기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열리고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청년들의 마음에 원드림, 원코리아.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 네, 너무 좋아.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가사들이 좀 와닿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좋았어요. 진짜 저 너무 행복하고 진짜 너무 행복해요. 가슴 벅차오를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우린 계속 꿈꿀 것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평양에 한번 가지 않을까요? 축하 공연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같이 만나면서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통일했으면 평화가 올 거니까. 그리고 그 꿈은 계속되겠죠?